안녕하세요. 아직 한국 경제 충격이 재앙이 시작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청약 포기하고 계약 포기하고 하면서 분양 시장에 아파트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수준금리가 급등하고 있지만 연끌한 사람들, 비투한 사람들이 조금 힘든다고 얘기할 뿐인 거지 아직 제대로 충격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충격은 더 커질 거다. 지금보다 2배, 3배 더 커질 거다라고 보면 맞죠. 2% 초반에 대출 받았던 이가 시중금리를 4%, 5%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상단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으로 최상단이 6.4%였죠. 이는 1.25% 기준에 맞춰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5% 기준으로 맞추고 또 한국은행이 2022년 5월달, 6월달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가파르게 올린다라고 하면 시중금리의 최상단은 7%, 8%가 갈 것이고 평균 중간 정도의 기준금리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시중금리는 뭐 기존에 한 3%였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한 6%쯤 되는 거죠. 실제로 대출 받은 사람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2배가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말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상단금리 기준으로 10%가 된다. 10%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실상 보통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시중금리의 한 평균 정도가 한 8%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7.5%, 8%. 이래 버리면 기존에 처음 이렇게 대출 받았을 당시에 대출 이자보다 사실상 한 3배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출 이자로 80만 원 내던 사람이 270만 원 내게 되는 거죠. 2%한 중반이다. 뭐 예를 들어 3억을 빌렸다 치자고요. 그러면 월 이자가 한 80만 원 가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50만 원으로 늘어나면 그냥 이제 미치는 거죠. 엄청나게 빡세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네들이 전부 다 몰락하냐? 전부 다 몰락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하청민이 돼 가지고 악착같이 못 빠져나가게 목을 조여가면서 기득권들, 금융권들이 그들이 더 미친 듯이 하게끔 강요하겠죠. 요구하겠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하는 가정에서 아빠 혼자 일을 해서 그 가정의 수입을 책임졌죠. 그러던 것이 지금은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아이들도 틈틈이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가구 전체의 수입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죠. 아빠가 예를 들어 한 7천만 원 벌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빠가 한 4천만 원 벌고 엄마가 한 2천만 원 벌고 아이들이 500 정도 벌어서 합쳐서 한 7천 정도를 버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하고 잘리고 이러면은 갑자기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지 못하게끔 서서히 그 금융권들이, 기득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지금 이미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맞벌이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죠. 주부들도 애들 학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제는 외벌이로 사는 가정이 흔하지 않게 되어버렸죠. 또한 나이가 60이 넘어가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일을 하게끔, 더 노동하게끔 요구하는 거죠. 고령자들에게는 임금을 적게 주고도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부려먹을 수 있죠.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못 그만두게 하는 거죠. 부족한 노동분을 노인 노동으로 채우려고 하는 기득권들의 거대한 사기극, 수작이었다라고 보면 맞죠. 앞으로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미국이 리만 사태 때보다 지금이 미국의 빚이 10배가 넘었다라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1억 빚진 사람이 10억 빚진 느낌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빚을 자기가 못 갚겠으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한테 다 떠넘기려는 거죠. 그런 속셈으로 기준금리를 폭등시키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 파이터 소환해야 된다. 폴 보크를 다시 또 올린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왜겠습니까? 폴 보크라고 하는 이가 1980년에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렸죠. 감당 못할 정도로 올렸죠. 그래서 물가를 가파르게 떨어뜨린 기억이 있죠. 그걸 이제 재현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 말까지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리겠다라고 봐야 될까요? 한 2%, 3%까지? 아니요. 2%, 3%가 아니라 5%, 6%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초토화되는 거죠. 그냥 남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미국이라고 한 나라 자국이 그 위기를 회피하는 거죠. 자기들이 진 빚을 남한테 떠넘기는 거죠.
되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강대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 중심국이기 때문에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 대외 의존도가 심한 나라는 그로 인한 충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누가 받습니까? 한국에도 기득권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하게 감당 못할 빚을 지니들이 그 충격을 다 고스란히 다 안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식상물가 올라가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누가 제일 힘들어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빚쟁이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닥친 현실이다라는 거죠. 뭐 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를 운전하면서 기름값이 오르니까 길거리에 차가 줄어서 더 좋네, 운전하기 좋아졌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여행지나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떨거지들, 돈 없는 것들 와가지고 흉내낸다고 와서 객실 차지하고 이러면은 이용하는데 되게 불편한데, 그런 떨거지들이 없어져서 자기들이 우아하게 여행 다닐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할 거죠. 게다가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쏟아내는 부동산 물량들, 주식들, 자산들을 부자들은 싼 값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런 불황을, 경제 충격을 되게 반기죠. 제 가격이 아니라 3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 심한 경우에 10분의 1의 가격에 대거 물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절대로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거의 90% 이상 그냥 몰락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 중에서 현금을 가지고 대비한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맞이할 앞으로의 미래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불황을 보면 딱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현재 이웃나라 일본은 윤락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든, 혹은 남들이 꺼려하는 되게 험한 일을 하는 육체적인 노동자든 다 존중하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일, 남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남의 뒤통수를 쳐서 사기치는 일이 아니고서는 뭐 신분의 귀천, 일의 흠하고 멋있음을 떠나서 나름 다 존중하는 분위기죠. 실제로 블루칼라들, 현장 노동자들을 인정하는 분위기죠.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블루칼라들을 매우 선호하죠. 인정해주죠. 점점 더 사람 몸값이 비싸지고 상품 가격도 지금이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한 5년 정도 있고 난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도 똑같이 일본처럼 따라간다라는 거죠. 가성비의 나라 일본처럼. 뭐, 싸구려 일본,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의 소비 여력, 그리고 소비 습관에 맞춰서 시장이 재편이 된 거죠. 철저하게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식당에 가도 반찬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반찬 구더대기 다 걷어내고 밥, 그리고 메인 반찬 끝,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의 거품을 다 걷어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코인 런치라고 해서 500엔, 한국으로 치면은 5,000원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나라가 된 거죠. 디플레이션의 국가 일본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철저히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그 적은 소득 안에서도 저축을 하며 살죠. 아무리 금리가 싸도 집을 사라고 선호를 하고 현혹하고 요구해도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장기주택 대출을 받지 않죠. 왜겠습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대비하려는 모습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이걸 볼 때,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앞으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소설에 관한 이야기, 일본 드라마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름 아닌 저도 제가 앞으로 벌어질 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떨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궁금증을 어디서 찾는다? 일본의 드라마나 일본의 영화나 일본의 소설 작품에서 엿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의 힘든 5년을 잘 견디고 잘 버텨서 나중에 또 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 거죠. 저는 저대로 5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원하는 뭡니까? 제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하고 주식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대비한 노후를 갖춰 나오고 싶은 게 제 바람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좀 더 열심히 세상을 공부하고 싶고, 그 세상을 공부한다라는 게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면은 좀 더 깊숙이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 용도로 유튜브를 활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벌어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